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청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청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청년 담론 요즘에 되게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청년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혹은 만 34세, 성동구는 39세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법령으로는 법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34세로 정의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거에 따르면 65세까지도 정의하는 등 사실은 이현령, 비현령처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곤 합니다. 조금씩 다른 이 법령에 대해서는 좀 자체하고 이렇게 청년에 대한 시각은 다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이도 다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도 다릅니다.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청소년은 만 24살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년이자 청소년인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좀 중복적인 기간대가 있는데 이 모든 걸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떴느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그 시작은 과거로 좀 두서러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대학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청년이라면 대학생을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보면은 뭐 대학생이니까 편하게 놀아야 돼, 아니면 대학생 때는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 대학생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디어로도 보고 우리 미디어에서 보이는 대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그렇죠. 뭐 좀 노는 걸 좋아하거나 뉴스 매체에서도 그렇죠. 20대 대학생들이 뭐 이러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좀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보다는 이제는 좀 자유분방한 공부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나서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몇 년 또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가 되면 다시 취준생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뉴스 매체에서도 취준생들이 아니면 뭐 고시족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표현들을 부르곤 하는데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협소한 시각, 청년에 대한 협소한 시각은 사실 대학생에서 기원된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대학생들에 대한 시각 역시도 지금의 현실 대학생에 대한 시각과 맞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보면은 뭐 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따 옛날엔 이랬어 라는 이야기들인데, 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뀐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IMF입니다. IMF를 거치면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고 바로 취업을 간다라는 그 등식, 그리고 취업을 해서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된다는 등식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등식이 한번 없어졌죠. 네, 없어진 것까진 괜찮았어요. 뭐 그래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시련이 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옵니다. 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에 있던 직장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흔들렸죠. 기업들이 흔들리면은 위에가 흔들리면 밑에는 더 크게 흔들리겠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신입을 뽑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게 되었죠. 바꿔 말하자면 청년들은 취업난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되었던 거죠. 지금 계속 인구는 줄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크고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한때 이슈가 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청년들이 뭐 직장을 가지기 위해 에베레스트를 간다, 뭐 남극을 간다, 뭐 어디 뭐 별의별 경험을 한다, 이걸 다 자소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한다라는 뉴스가 신문 기사에 제가 올라왔던 게 기억나는데요.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정말로 예전 같으면은 대학교에서 학점 몇 점 받았고 그걸 위해서 자격증 몇 개 땄어요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남들과 차별화된 경력을 갖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런 추세 자체가 조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뭐 예전에는 또 이거를 위해서 유학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았었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일 경험들을 해보고 나서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많았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인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실 인턴이란 것도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숙련 견습 기간에 가까운데 이거를 체험형 인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뭐 고용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험해봐라 이런 직장이다라고 해서 3개월 뭐 짧게는 한 달 뭐 그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단순히 저임금으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거를 또
또 다른 이름으로 뭐 체험형, 재용형 뭐 다 다르게 표현하고 분류를 하곤 합니다. 네, 이런 삶을 20대에서는 살고 있고요,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려움 많이 겪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는 했을 때는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고등학생이 있었고 이제 막 끝나서 술 먹고 이제 좀 놀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놀아야지 하는데 사실 그거 1학년 때 끝납니다. 1, 2학년 때. 3, 4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일단은 대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청년에 대한 이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예전에 모 시인께서 굶어서 생활고에 힘들어서 쓸쓸히 혼자서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되게 많은 담론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어연 10년도 더 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거의 담론들은 사실 그전까지는 청년들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노동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라든지 뭐 그러한 이슈 위주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대 전체를 포괄하는 담론이 아니었나 그냥 이슈로 어떤 키워드로 어떤 느낌으로 세대를 넘어서는 우리가 세대와 상관없이 뭐 50대, 60대도 다 노동자고 40, 50, 30대도 노동자가 될 수 있고 20대가 노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이란 담론으로 모이고 그리고 또 다른 뭐 민주화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키워드 위주의 담론이 됐는데 이렇게 세대 전체가 어렵게 된 계기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F라든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왜 청년들이 여기서 부각이 됐느냐? 사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의 보호막 속에서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청소년기까지를 말하는데요. 청소년기까지는 우리가 밑에서 부모의 보호막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간섭이니까 싫어 이런 식으로 말하긴 하는데 뭐 일단 부모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경제활동을 안 하더라도 부모가 도와주고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부모의 동의와 함께 보호와 함께 해서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19세가 넘어서면 사실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 되기 때문에 그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호막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 시작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초보자라고 합니다. 초보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익혀 나가야 되라고 하는데 당연히 초보자보다는 숙련자가 훨씬 쉽겠죠. 즉 바꿔 말하자면 이미 몇십 년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는 보다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역시도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 생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과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 변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경향성을 띱니다. 근데 반대로 청년들은 어떻냐면요. 바로 사회 변화에 바로 노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기반도 없고 이제 바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독립도 하고 안정적인 기반도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집을 지을 때 가장 힘든 건 터 잡기입니다. 터를 잡고 나서 뼈대를 올립니다. 근데 터를 안 잡고 터를 잡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나면은 싹 다 쓸려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터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그러한 변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속적인 성장의 굴곡 속에 있는 것이랑 저성장의 굴곡 속에 있는 것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과거에는 고속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계속 담론으로 꺼느냐? 물론 언제나 힘들어 왔습니다. 근데 언제나 힘들어 왔지만 그걸 견디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시대와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힘든 건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시대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청년 담론 이야기했을 때 과거랑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매년 2%대 성장, 3%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선진국 봐라. 선진국은 저렇게 고속 성장이 아니라 저속 성장을 함에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3%면 고속 성장 아니냐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저속 성장이자 고속 성장인 겁니다. 과거를 보면 7%, 8%의 성장을 하던 시기를 비교하면 저속인 거고 저 외국에 있는 마이너스 혹은 0%, 1%의 성장하는 국가들에 비하자면은 고속인 건 맞습니다. 고속이더라도 점점 속도가 둔화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점점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을 했을 때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내 생애 안에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내 생애 안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가족은 꾸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고 지금 당장이 힘든데 오늘과 비슷한 내일이 온다면은
아,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한들 무슨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겠어? 내가 무슨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만 많이 충실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차피 오늘과 똑같은 건데 미래를 준비해서 뭘 해라고 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대한 담론, 최근에 LH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정에 대한 담론들 이런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거 알아. 근데 다 힘들잖아. 다 힘든데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갔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 거기서 편법이 나오면 안 되겠지? 다들 힘든 거 아니까, 다들 고생한 거 아니까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라는 보상 심리와 그 피해에 대한 공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래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화장실 앞에서 줄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1번 화장실을 쓰든 2번 화장실을 쓰든 3번 화장실을 쓰든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1번 화장실, 2번 화장실, 3번 화장실에 있던 사람 중에서 사람들 뒤에 줄이 쭉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새치기 해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짜증을 느끼고 화를 느끼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여기서 기다려왔는데 쟤는 뭐지?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네,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 겁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너가 뭔데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함께 힘든 상황에서는 서로가 모두가 고통을 받길 원하는 거죠. 이게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군대 이야기입니다.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지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담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군대가 점점 좋아진 건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야 내 때가 그게 군대냐라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네도 좀 그래도 그 정도는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담론입니다. 이게 공정의 담론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측면의 심리 상태의 다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라서 나도 피해받고 너도 피해받는 게 당연시 받는다면 피해를 안 받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피해를 안 받는 것까지는 용인하더라도 피해를 안 받는 게 그 부정한 방법이거나 그 사회가 정한 틀에서 벗어난 방법이라면 더더욱 분노가 나겠죠. 이거 누구나 사람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뭐 화장실 1번, 2번, 3번 다 열려있는데 그 누구나 쓰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다 이게 그 관행이야 관습이야 라고 하기에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관행과 관습이 뭔지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행과 관습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회에 오래 적응하면서 터득하는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이렇게 되어 왔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는 그 이치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오랫동안 적응하거나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넌 눈치가 없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있지 않으면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만약에 사회에 대한 관습에 대해서 오래 노출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되고 부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부당함이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되냐? 불법에서 만약에 시작된다면 더더욱 반항은 쉽겠죠. 내가 당연히 이게 불법이란 것도 아는데 당신은 이걸 나를 이용해서 나보다 앞에 나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공정에 담은 담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고 또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공정, NH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고대부터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라떼는 마리아랑 그리고 요즘 어린 것들은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천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것들은 어린 것들이 뭐 예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자성어로 장유, 유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바꿔 생각하면 그게 강조되었다는 거는 그 사회가 그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똑같이 생각하면 공정의 담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여전히 공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공정에 대한 담론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식이 바뀌지 않고 만약에 한 번의 행동이라도 그리고 행동이 잘못된 게 보이는 순간 당연히 많이 비난받을 겁니다. 그건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담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는 청년들도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계속 바뀌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 요즘 어린 것들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공정성에 대한 담론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러니까 공정함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속에서도 사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뀝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는 거를 과거를 떠올려 보면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뭐 단적인 예로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전화기 이렇게 띠리링 하고 여는 그런 전화기를 썼었는데 그 전화기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변하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서 모든 걸 잣대로 들이댈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아유 나 때는 이 말이야 라는 식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청년이라는 담론을 볼 때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듣고 나서 그걸 평가하고 이거 괜찮아, 자기들이 봤을 때 일단 바꿀 수 있어 라면 먼저 그거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바꾸고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그리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만이 필요한 겁니다. 한순간에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사회가 나올 수도 없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라는 게 혼자 사는 사회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완벽히 맞는 사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회가 변해간다는 거를 계속 반영하고, 그래서 사회가 변한다는 거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좀 미리 말이 좀 나왔네. 청년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정말 그 청년이란 키워드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회가 변한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변화가 싫어, 물론 싫을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가 싫고 너도 변화가 싫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의견이고 남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한수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압박은 계속 심해집니다. 너무 그 변화에 대해서 나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변화의 과정, 우리가 말하자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되는 과정, 전화기가 휴대폰이 되는 과정인 것처럼 물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마찰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계속 듣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이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저리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약간 사실 이게 포괄적인 주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청년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회 변화라는 측면에서 봐주시길,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끊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